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리그 14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평택시티즌FC의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었지만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양팀의 경기입니다.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 최근 6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같은 경우는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시즌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던 분위기를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렇죠. 이 윤성효 감독이 어떻게 보면 플랜 안에 있는 지금의 김해시청의 행보로 분명히 보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이런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것이 김해시청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정팀 평택시티즌 시즌 시작하고 8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평택시티즌인데요. 김해시청 축구단과 평택시티즌은 어떻게 보면 구단 운영 목적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평택시티즌도 성적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야 되는 평택이. 지금 K3리그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 김해시청 8위, 평택시티즌은 15위에 최하위지만 그래도 최근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순위표를 보면 김포FC가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김포FC가 바로 지난 라운드에서 평택과 붙었는데 평택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서 그렇죠. 김포에게 진 것은 제가 봤을 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깔끔하게 그것은 잊고 오늘 경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평택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13라운드에서 김포를 만나서 3대0 패배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네, 먼저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차강 골키퍼 김민식, 김민규, 박성우, 김은선, 이명건, 주한성, 김창대, 최한솔, 루안, 전석훈이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김해시청 같은 경우는 김은선 선수가 일단은 센터백으로 출전을 하고요. 그렇죠. 최근에 루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김해시청이 이번 시즌 아쉬웠던 것은 결국 전방 쪽에서의 공격적인 마무리였단 말이에요. 네, 루안 선수가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평택시티즌FC입니다.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환, 안일주, 전혜민, 김정은, 양경모, 이영석, 이준원, 박재훈, 이한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평택 같은 경우는 역시 전방에 이한빈 선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한빈 선수를 기점으로 한 득점이 자주 나온 평택이다 보니까 오늘은 네, 이한빈 선수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한빈 선수 없이도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들 역시도 오늘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김해시청은 2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심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숙태 주심, 홍석찬 부심, 서영규 부심, 설태환 대기심입니다. 오늘 경기 이 심판진들이 관장을 해주시겠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를 보면은 3백으로도 나오고 4백으로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스쿼드상 3백인데 또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을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평택시티즌은 김해시청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공격진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교체 명단에 배천성, 루카스 선수가 있고 선발 명단에는 전석훈, 최한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FA컵을 주중 경기로 한번 치렀고 이번 라운드도 주중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체력적인 안배를 충분히 하면서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경험이 되게 이래서 중요한 것 같은데 유기적으로 잘 이어가면서 성적도 내고 있는 김해시청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은 후방에 김은선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지난 경기에 결장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같은 경우는 경고 얘기가 나와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포백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식, 김은선, 김민규, 박성우 라인에서 김은선 선수는 이미 3장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2장을 받으면은 다음 경기도 못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카드가 없고요. 네, 나머지 김민식, 김민규, 박성우는 모두 한 장씩 2장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전 센터백 라인들이 한 장이라도 받는다면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김해시청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평택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린다면은 또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카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요. 이제 곧 양 팀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었지만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양 팀의 경기입니다. 화면 왼쪽이 평택시티즌FC, 오른쪽이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확실히 후방에 김은선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안정감은 더해진 김해시청의 수비진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뒤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을 잡은 70번 최한솔 선수가 일단은 오늘 더블 볼란치로 출전을 했는데 이 선수가 리그 두 번째 선발 출전입니다. 이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또 윤성희 감독의 눈에 들어서 더 나은 경기를 할 수 있겠죠.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본인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시청의 프리킥이었는데 짧게 연결을 해줬고요. 지금 평택 시티즌도 경기 초반에 압박을 또 강하게 가져가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앞에서부터 압박을 놓는 축구를 선호하고 있는데 리그 초반에 비해서 이런 압박을 가져가는 강도라든지 어떤 색이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난이도 조절이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리그 적응을 거쳐가고 있는 과정 중에는 평택입니다. 그리고 평택 시티즌은 이 오른쪽 라인 최민수와 김정훈 라인이 또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민수와 김정훈 라인이 오늘도 만약에 불을 뿜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평택이 기회를 잡으면 이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오늘 평택의 오른쪽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이 윤성유 감독도 노리고 왔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해시청이 굉장히 중원이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평택이 이렇게 3백을 들고 나왔을 때는 측면에는 많은 숫자가 있지만 중원에는 숫자 싸움에서 좀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전방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수비해주는 모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루안 떨어뜨려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확실히 최전방에 있는 루안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득점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성유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 김해시청이 지난 시즌에 우승팀다운 포스가 없었던 부분은 야심차게 영입한 브라질 3인방의 활약이 저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지금 좋아요. 루안 왼쪽으로 돌파합니다. 왼쪽 측면 루안 계속 달려갑니다. 크로스.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주완성과 루안 선수의 어떻게 보면 원터치 2대1 패스가 나왔는데 네. 루안 선수의 장점이 저런 모습이거든요. 내려와서 우리 편 자원들과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좋은데 앞에서 마무리는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은 김해시청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활동량뿐만 아니라 득점력까지 보완을 하고 있는 루안 선수입니다. 지난 자, 경기 득점도 좋아요. 있었어요. 수비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평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코너킥 상황, 이 세트피스를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나 이 김해시청은 킥이 좋은 선수가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김창대 선수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주완성 선수가 또 처리를 했었는데 이 팀에 굉장히 좋은 프리키커가 많다는 부분은 세트피스 찬스가 왔을 때 기회라는 거고 평택 입장에서는 위기라는 겁니다. 또 직접 프리킥 찬스가 왔을 때 김은선 선수 역시도 프리킥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빌려줬고요. 하지만 뒤쪽에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양쪽 윙백이 높게 전진해 있는 평택 시티즌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김해가 공략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오늘 평택의 오른쪽 라인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김해시청 같은 경우는 그 오른쪽 라인을 아마 공략하기 위해서 후반전에 루카스 같은 선수 자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 맞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진 패스 바누가 크게 뛰었습니다. 자, 확실히 오늘은 3명의 중원 자원을 투입한 평택이거든요. 전혜민, 안일주, 김정훈 선수가 모두 중원에 저렇게 밀집해 있는 부분은 확실히 김해시청의 강력한 중원을 어느 정도 압박하고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숫자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윤산철 감독의 일단은 전략이에요. 그렇죠. 중원을 강화한 평택 시티즌의 오늘 경기가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김해시청. 확실히 양팀 모두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노련함이 묻어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중원에 은근슬쩍 들어가죠. 그러면서 전환까지.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연결이 됐어요. 크로스 안쪽으로 올려줬습니다. 이 크로스 골대 위쪽으로 향하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측면으로 전개되는 과정까지는 좋았지만 마무리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평택 시티즌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선발 기용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윤상철 감독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스쿼드엔 3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한빈, 이준원, 백준범 이 3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다른 선수를 사용을 했고요. 모든 경기에서 다른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 부분이 이 평택 시티즌의 색깔이거든요. 그렇죠. 왼쪽 측면 평택 좋은 안쪽으로 패스예요. 패스 연결. 자, 그대로 오우! 슈팅 빗맞습니다. 김정훈 선수 왼발에 걸리면 여지 없는데 그렇죠. 지금 디딤발에 맞은 것 같아요. 김정훈 선수 이번 시즌 3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왼발로 2골, 오른발로 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훈 선수는 박스와의 이 어떻게 보면 골대와의 거리가 상관없는 엄청난 킥력을 소유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걸렸으면 제가 봤을 때 골대 항했을 거거든요. 일단은 평택에 자랑하는 평택이 오늘 준비해온 공격은 저건데 김해가 일단은 6분 만에 한번 허용할 뻔했습니다. 네. 김해시청 입장에서는 김정훈 선수의 슈팅을 무조건 경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김정훈 선수가 정말 무서운 선수거든요. 네. 일단 한 차례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오늘 또 김해운동장 이 김해시청의 홈구장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김해시청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한 방에 연결되는 패스. 후방 지역부터 평택 시티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김해시청도 강하게 압박을 가져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백준범 골키퍼에게. 이 평택은 한 번에 백준범으로부터 시작된 공격이 많거든요. 전방에 이한빈 선수가 있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한빈 선수가 아무래도 높이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에게 한 방에 연결을 해주고 이한빈 선수가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 연결이 됐을 때 위협적인 공격 패턴이 자주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이 평택 시티즌의 10골 가운데 6골이 이한빈 선수를 기점으로 발생한 골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이한빈 선수가 이번 시즌 1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팀의 핵심 자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한빈 선수가 이번 시즌 득점이 아쉬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장면 보시죠. 오른쪽 좋은 측면 패스예요. 밀어줬습니다. 공간 넓습니다.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 자, 앞서 드리던 말씀을 이어드린다면은 이한빈 선수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스코어러로서 그러니까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로서의 역할보다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득점력이 저조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스타일상.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수의 원래 포지션이 공격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시즌까지는 등번 6번의 센터백이었던 선수입니다. 오른쪽 오, 측면 스피드! 빠르게 파고듭니다. 스피드 경제 바깥쪽. 저 일단 한번 접어놓고 일단 뒤쪽으로 전석훈. 전석훈 선수의 장점이 바로 저겁니다. 네. 저돌적인 어떤 돌파, 상대하는 입장에서 이걸 치고 들어온다고 싶은 움직임이 있거든요. 루안의 슈팅! 좋아요. 득점된공 전석훈. 하지만 백준범이 잡아냈습니다. 자, 확실히 김해시청도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두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루안과 전석훈. 네, 확실히 전석훈 선수는 전진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조금 굉장히 모험적인 드리블을 시도하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죽은 공간으로 가끔 드리블을 칠 때도 있는데 네. 이게 이 선수의 장점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이걸 치고 들어온다고 어떻게 보면 예외성 그리고 치고 들어왔을 때 저런 파워 지금도 스피드가 돋보였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드리블에서 의외성이 있는 또 전석훈 선수고요. 사실은 이 윤성효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선수로서 좋은 장점이 있는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과 위치에 맞게끔 선수를 사용하는 부분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윤성효 감독이 K3 리그 내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 자리에 오늘은 전석훈 선수가 나왔지만 루카스 선수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이 윤성효 감독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루카스 선수는 왼쪽 오른쪽 모두 가능한 자원이라서 더 활용도가 좋죠. 네. 지금 전방 압박 좋아요. 반칙 아니고요. 네, 반칙 아닙니다. 다시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 좋아요. 몸싸움 이겨냈어요. 김민식 왼발 좋습니다. 김민식 올렸어요. 컵백. 루안. 루안. 오! 6천 방어 공 살아 있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루안 선수 폼이 많이 올라온 게 느껴집니다. 네, 평택의 역습 왼쪽 측면 올라갑니다. 중앙에 이한빈 선수가 있고요. 거쳐가야겠죠? 일단 한번 접어놓고 네. 이한빈, 반대편 전환 되나요? 일단 이한빈이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평택. 뒷공간 패스 하지만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확실히 평택도 이렇게 역습을 하는 부분에서 경험치를 많이 쌓았어요. 그렇습니다. 평택이 확실히 시즌 초반에 비해서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렇게 공을 끌고 올라왔을 때 부분 전술이 이제는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시즌 초반에는 이런 부분 전술들이 좀 아쉬웠었는데 경기를 거듭하면서 이 윤상철 감독과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평택이에요. 오른쪽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자, 드리블. 박스 뒤쪽 막아냅니다. 세컨볼 일단 왼쪽 측면 그대로 지금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좋은 슈팅 그리고 네. 좋은 드리블 보여줬습니다. 김해시청의 정말 태풍 같은 공격이 갑자기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초반에는 탐색전이었어요. 오늘 김해시청의 오른쪽 라인이 돋보이고 있어요. 크로스 좋은 올려줬습니다. 오, 잡아냈어요. 공을 품고 있었기 네. 때문에 공이 안 보였습니다. 백준범 골키퍼가 경기 초반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슈팅은 허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백준범 골키퍼가 아쉽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의 백준범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이한빈 쪽. 김해시청이 사실 지난 시즌 우승팀 아니겠습니까? 네. 우승팀다운 면모가 필요했던 김해시청인데 확실히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김은선 선수 일단 누워 있습니다. 이한빈 선수와의 경합 장면에서 그라운드에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이한빈 선수가 워낙 월등하다 보니까 경합하는 수비수 입장에서는 막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빠름 처리? 다시 처리 안 하는 거죠. 네. 오늘 이번 시즌에 김해시청을 보고 있으면 딱 그런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슬로우 스타터 또는 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일화에도 있듯이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약간 거북이 같은 팀입니다 지금. 확실히 최근 흐름은 굉장히 좋은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공 살아있습니다. 왼쪽 측면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방에 루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뺏기면 위험하거든요. 루안 선수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미끄러질 뻔했어요. 네. 김정훈 등지고 있습니다. 루안 같은 유형의 공격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팀 전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루안이 살아난다면 김해시청 이번 시즌 정말 기대해볼 만하겠죠. 현재 루안 선수는 리그에서 2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평택이 좀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김은선 선수가 좀 의도적으로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노련한 선수고요. 저희가 지난 FA컵 16강전 대구FC와의 경기에서도 아쉽게 김해시청이 패배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도 김은선 선수가 프로를 상대로도 약간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때 기억이 남는 것이 대구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의 그날 경기의 삼선보다는 김은선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렇죠. 컵백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예측을 해내면서 끊어냈습니다. 김은선 선수는 뭐 워낙 K리그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은 수원 삼성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잖아요. 네. 아픈 손가락이긴 하죠. 하지만 김해시청으로 팀을 옮겨서 최근에 팀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끊어내고 올라가는데요. 일단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확실히 김해시청은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안 같은 경우는 앞서서 드리던 말씀 또 이어서 드리자면은 브라질 리그에서 한국으로 온 선수거든요. 네. 브라질 리그 자국 리그 내에서는 브라질 4부 리그, 그러니까 브라질 D 리그라 그러는데 세리아 D라고 해요, 브라질은. 근데 그쪽에서 4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K3 정도 딱
우리 K3에서 K2 중간 정도 레벨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리그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상위 라운드에 속하는 리그라서. 그런데 이 브라질에서도 사실 경기했던 모습을 제가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득점도 생각보다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살아만 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팀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네. 아예 또 다른 나라, 다른 리그에 왔기 때문에 용병 선수 입장에서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후에 적응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언어, 음식, 어떻게 보면 사람 모든 부분에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에만 집중해도 쉽지 않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적응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김정은 경합을 해줍니다. 오른쪽 지금 잘 접었어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패스 여기서 연결해주고요. 좋아요. 오른쪽 측면 자, 원터치를 좋습니다. 올려줬습니다. 흐름이 헤딩 좋습니다. 떨어뜨렸다! 김정은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바로 평택 시티즌이 최근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이한빈 선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한빈 선수가 중앙에서 공을 받아주면서 다른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약속된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평택이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김해시청도 이 평택 시티즌의 오른쪽 라인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김정은 선수가 어느새 박스 안쪽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득점을 연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김정훈 선수가 어떻게 보면 평택에서 가장 베테랑 자원이거든요. 네. 91년생인데 나머지 선수들은 굉장히 어려요. 팀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이한빈 선수는 97년생이고요. 그만큼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에서는 이렇게 91년생의 베테랑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줄 때 팀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중심도 잡아주고 또 득점도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정은 선수이다 보니까요. 김정훈 선수를 보고 있으면 제가 경기를 볼 때마다 이 선수 칭찬할 게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서서 프리킥 처리하는 장면도 스쳐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프리킥 처리 또 오른발로 했어요. 그렇죠. 이 선수가 원래 주발이 왼발인데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쓴다는 부분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1라운드 청주FC와의 경기에서 후반 61분에 김정은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반박자 빠른 또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올려줬거든요. 기가 막히게 반대편 포스트 보고 정말 교과서적인 슈팅이 나왔어요. 네. 그 전에 또 원더골은 중거리 슛 강력한 왼발 슈팅이 있었고요. 그렇죠. 전진 패스 중앙에서 이한빈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해주는데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역습 나가야죠. 바로 압박을 붙어줘요. 평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김해의 빠른 역습을 빠르게 저지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3백을 쓰지만은 양쪽 윙백이 모두 수비에 공격에 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 숫자는 많지만 수비 숫자는 적은 팀이거든요. 그래도 김해시청이 잘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칙 선언은 안 됐어요. 네. 자, 앞서서 저희가 평택의 김정훈 선수가 되게 좋은 선수다 이 말씀을 드렸다면 또 김해시청에서도 만만치 않은 선수가 있거든요. 네, 김창대 선수. 맞습니다. 바로 김창대 선수인데 이 선수도 프리킥에서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차더라고요. 좋은 좋은 패스 패스!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는데요. 와, 수비 커버. 지금 패스는 기가 막혔습니다. 네, 정말 100점짜리 패스가 오른쪽에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이준원 선수가 최전방에 있는데 이 선수 포지션이 윙백입니다. 네. 그만큼 양쪽 윙백을 위로 올려쓰고 상대적으로 전방 투톱으로 나온 박재훈과 이한빈은 내려와서 기점이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술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평택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김해시청의 뒷공간을 노리고 있는 평택 시티즌입니다. 평택이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청 역시도 상당히 경험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위협적인 찬스는 허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득점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강 골키퍼가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김해시청의 약간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데, 이 차강 골키퍼가 선발로 계속해서 이제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부상으로 인해서. 네, 김경태 선수가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차강 골키퍼가 본인의 역할을, 원래 본인이 하던 역할을 잘해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탈압박한 이후에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주한성이 왼쪽으로 잘 돌아뛰는 선수죠. 중앙으로 연결해줬어요.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루안 등지고 있어요. 루안. 지금도 루안 선수의 장점이에요. 저런 패스가 연결이 됐을 때 볼 소유권을 지켜서 본인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부분들.
사실은 저런 모험적이고 전진적인 패스가 나갔을 때 우리 편 선수가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상대 수비수가 등에서 발을 넣는 장면이 나왔을 때 뺏기면 바로 역습인데 네. 루안 선수가 최근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볼을 지켜주고 그 과정에서 공격에서 관여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런 부분들은 시즌 초반부터 잘하고 있는 루안 선수인데 최근에는 득점력까지 보완이 됐다 보니까 김해시청의 축구의 중요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적응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겠죠. 짧게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중앙에서 압박 성공. 평택. 난 뒤쪽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평택은 이렇게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패스 미스를 주의해야 됩니다. 백준범의 킥미스가 나왔어요.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크로스 자! 올려놓고 뒤쪽 그대로 흘렀습니다. 평택이 이번 시즌 저렇게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압박에 붙었을 때 지금도 약간 당황하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평택이 이런 부분에서 실점을 서용했던 리그 초반의 경기를 어떻게 보면 망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자마자 패스 미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한 게 C가 됐나 싶을 만큼 약간 죄송하네요. 아무래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이번 시즌 실점도 그런 장면에서 많이 나왔고요. 맞습니다. 좋아요. 짧게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좋아요. 김정훈! 확실히 저 위치에서 김정훈은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거든요. 지금도 김정훈 선수 볼 처리하고 나서 무릎 꿇는 모습은 이거 내가 넣었어야 되는 데거든요. 네. 완벽한 찬스가 한 차례 왔었는데 역시 지금도 보이시죠? 박재훈 선수가 기점이 되어서 이한빈 선수의 그런 기점을 플레이 도와줬고 김정훈 선수의 어떤 찬스가 열리니까 결국은 김정훈 선수가 오늘도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평택의 선수 중에 방점을 찍어줘야 하는 선수는 이 김정훈 선수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신경 쓰면 어떨까 싶은 부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택이 더 좋은 축구를 하려면은 지금 김정훈 선수는 어떻게 보면 볼 잡으면 때린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이 씌어져 있잖아요. 네. 박재훈 선수가 주고 돌아 뛰는 장면이 나오고 김정훈 선수가 슈팅을 때리는 척 하다가 내준다면은 박재훈 선수에게도 기회를 열어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평택의 공격이 정말 매서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격에서의 다양성을 또 가져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최민수 중앙으로 연결. 자, 어느새 경기를 평택이 어느 정도 주도하고 분위기를 가져왔어요. 네, 하지만 중앙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서 김해시청의 스로인. 바로 또 압박을 붙어줘요. 확실히 전방에서 저렇게 파이팅 넘치게 뛰어주는 선수가 있을 때 팀의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팀의 어떻게 보면 달라진 분위기인데 일단은 약간은 구두주의를 주고 있어요. 지금은 네, 지금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파이팅 넘치는 것도 좋지만은 약간 과하면은 또 카드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근데 김정훈 선수가 옐로 카드를 만약에 받은 것이 맞다면은 이 선수도 옐로우 트러블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 못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팀의 핵심 자원이 다음 경기에 결정하기 네. 때문에 평택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손실인데요. 지금은 경기가 좀 풀리다 보니까 의욕이 좀 앞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빠르게 달려가는데 스피드 빨라요. 확실히 전석훈 선수의 저런 스피드나 저돌적인 부분 지금 사실 늦었거든요. 끝까지 뛰어주기 때문에 지금도 코너킥 찬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전석훈의 장점이에요. 이 선수가 약간 세밀함은 부족하지만 이런 파이팅,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비수보다 뒤쪽에서 출발했었는데 거의 경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전석훈 선수의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런 장면에서 붙기는 하더라도 어설프게 붙으면 수비수가 그대로 볼 흘려내면서 골킥 가져가는데 뒤에서 붙어서 밀어버리니까 코너킥이죠. 코너킥 올려놓습니다. 헤더. 다시 처리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코너킥.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평택 시티즌의 최근 코너킥 실점이 2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경기에서만 2개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김해는 살려야겠고요. 다시 한번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확실히 루안 선수가 또 키도 크거든요. 188cm이기 때문에 높이도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쪽에서 코너킥.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계속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김해 입장에서는 좋은 분위기고요. 평택 입장에서는 이 위기입니다. 끊어줘야 되겠죠. 네. 짧게 연결해줬어요. 왼발 슈팅 오! 벗어납니다. 이준원 선수. 김민식 선수의 왼발이죠. 지금 다시 한번 코너킥. 코너킥을 4번 연속 처리합니다. 네. 이것도 흔치 않은 네. 상황인데 4번 연속으로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합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4번 연속으로 코너킥, 그리고 결국에는 득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루안 선수의 헤더가 빛났던 장면은 루안 선수가 이렇게 되면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이어가게 되고, 제가 앞서서도 김해의 이렇게 연속된 코너킥은 굉장히 큰 기회고 평택은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정말 말하기가 무섭게 골이 들어갑니다. 네, 루안 선수가 2경기 연속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4번 연속으로 코너킥을 얻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코너킥이 나왔을 때 양팀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냐면 본인들이 준비해온 코너킥 전술은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코너킥 전술을 연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수비하는 입장이든 공격하는 입장이든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평택 시티즌의 이 센터백들의 집중력이 분명히 흐려졌고 루안 선수를 놓쳤어요. 이런 부분들, 평택 시티즌이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도 배워가야 될 점을 하나 더 얻어가는 거죠. 오른쪽에서 3차례, 왼쪽에서 1차례 코너킥이 있었는데 왼쪽에서는 짧게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오른쪽에서 길게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도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택 시티즌이 약간 아픈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 왼쪽에서 올라온 코너킥으로만 2번의 실점이 있었는데 네. 오늘도 왼쪽에서 올라온 코너킥에서 또 실점이 나왔습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또 오른쪽이 되겠죠. 그렇죠. 또 공격 방향이 바뀌면 또 왼쪽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약간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 공격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수비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격 방향이었으면 또 오른쪽 코너킥이 맞습니다. 맞죠. 제가 가끔 오른쪽 왼쪽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더 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네. 네, 보통 뭐 지하철 탈 때 제가 가끔 오른쪽 왼쪽 헷갈려서 밥 먹는 손이 어디였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해시청이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평택 시티즌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번 시즌 평택 시티즌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전술, 다양한 선수 기용, 그다음에 평택 시티즌의 어떻게 보면은 성적이 좀 좋지 않은 행보를 두고 저희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네. 평택 시티즌의 팬들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택 시티즌의 구단 운영 목표는 성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팀입니다. 자, 이한빈. 중앙에서 이한빈 쪽을 본 패스, 하지만 머리에 맞지 않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평택 시티즌의 구단 운영 목표는 선수 육성입니다. 그렇죠. 성적은 윤상철 감독 피셜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선수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우리 팀을 통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성장시켜서 상위 라운드로 진출시키는 것이 우리 팀의 목적이자 목표이다라고 말하는 구단이 평택이에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김해시청은 성적이 목표인 팀입니다. 분명히 우승권을 노리는 팀이고 대권을 노리고 있는 팀이 김해시청입니다. 네,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 역시도 똑같은 목표에 도전을 하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이고요. 사실은 세미프로든 프로든 간 어떻게 보면 돈의 논리가 적용되는 축구에서 이렇게 성적과 무관한 경기를 하고 팀을 운영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구단 관계자의 피셜도 그렇고 신경을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평택은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서고 있고요. 고정된 전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 경기를 보실 때는 어떤 전술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성적 같은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선수 개개인의 어떤 개인 기량이라든지 성장, 그다음에 영입되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장결이 같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되면 전도 유망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품어주는 구단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따뜻하다 할까요? 프로의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K3가 모토가 허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K3 팀 중에 가장 허리의 역할을 자처하는 팀이 평택이에요. 그렇습니다. 길게 올려줬습니다. 잡아내는 백준범. 하지만 또 팬들 입장에서는 네, 성적이 나오면 좋은 거니까요. 성적이 나오면 좋으니까요. 장결희 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장결희 선수는 오늘 경기 교체 명단에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팬분들은 장결희 선수가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을 텐데요. 아, 장결희 선수는 아쉽게도 이 평택에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좋지 않은 폼과 그런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구단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네. 거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K3 구단 가운데 사실 K3 구단은 28명의 스쿼드로도 운영될 수 있는 팀인데 평택이 스쿼드 멤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평택이라는 팀이 되게 신기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왜 이렇게 멤버가 많지? 선수가 왜 이렇게 여긴 많지? 그리고 선수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뀌지? 이런 색깔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이한빈 같은 선수가 바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센터백이었지만 저렇게 전방으로 올라와서 또 활약하는 선수의 성장. 이한빈 선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좋은 활약을 이어간다면 정말 뭐 K2 리그 갈 수도 있겠죠. 본인 스스로도 K2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확실히 이렇게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이 평택이라는 팀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게 또 평택이라는 팀의 목표가 또 부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팀을 보면 정말 경험과 패기의 대결이라는 말이 식상하지만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의 김해시청 축구단 그리고 패기의 평택 시티즌 FC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경기 분위기가 밀리는 것 같았지만 공격 올라왔을 때 코너킥 4번 연속 처리하면서 확실히 마무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경험이거든요. 네. 왼쪽 측면. 지금은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경기 흐름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다시 김해시청이 득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 또 나올 거예요. 확실히 김해시청은 최근 들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경기 초반에도 이제 평택이 좀 슈팅 찬스를 많이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나 싶었는데 선제골은 김해시청 쪽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평택이 잘하고 있지만 김정훈 선수의 원래 포지션은 공격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드필더이기도 하고 윙어이기도 하고 또 윙백도 볼 수 있는 자원인데 이 선수에게 너무 마무리를 맡기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평택의 이런 저조한 득점력이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해결해줄 선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이한빈 선수가 물론 이번 시즌 이 공격 지역에서 잘해주고 있지만 또 득점이 나오게 된다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김해시청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에는 이 루안 선수의 달라진 경기력이 분명한 영향이 끼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다이렉트 패스로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파울. 자, 김해시청 입장에서는 최근 빡빡한 경기 일정 속에서 배천석, 루카스 같은 자원의 체력을 오늘 안배해서 경기를 마칠 수만 있다면 또 이만한 쾌거가 없거든요. 그렇죠. 또 후반전에 이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위해서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올려줬습니다. 오! 수비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또 김정훈 선수의 왼발이에요. 네. 오른발이죠. 네. 지금은 오른발로 네. 올려줬고. 제가 오늘 오른쪽 왼쪽이 네, 계속 헷갈리고 계세요. 계속 헷갈리네요. 네, 식사하실 때 어느 손으로 드시죠? 네, 오른손으로 먹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한번 헷갈렸을 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른발로 날카로운 프리킥을 연결해 봤고요. 네, 계속해서 오른발로 처리하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코너킥 길게 올려줬습니다. 떨어진 공. 그대로 슈팅! 임팩트 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게 막혔어요. 확실히 재기 넘치고 이렇게 재능이 있는 선수는 많습니다. 안쪽으로 투입해줬습니다. 김정훈 쪽으로 박스 안쪽. 김정훈 터치. 그대로 나갔어요. 네.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확실히 공격 지역에서 오늘 경기에서도 김정훈 선수가 돋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이 김정훈 선수의 최근 활약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오늘도 그 컨디션과 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의 골킥. 그래도 평택 시티즌이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도 공격에서 과감하게 여러 차례 슈팅을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는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네. 구단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경기를 했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선수들도 실제로 집중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루안 중앙으로 연결. 지금도 원터치로.
김해시청의 어떻게 보면 장기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원터치로 간결하게 중앙에서 풀어내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는 정말 K3 팀 중에 막을 수 있는 팀이 없는데. 네,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먼 거리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과감한 최한솔. 슈팅. 네, 최한수 선수로 보이죠. 최한수 선수가 이번 시즌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 본인의 이름을 또 윤성효 감독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네, 리그 초반에는 라인업에 이름을 비치지 못하다가 10라운드부터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되다가 12라운드에 선발로 나오고 지금 14라운드 선발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그렇죠. 어린 선수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윤성효 감독은 분명 기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역시도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이지만 그 안에서 과정도 역시 중요한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은 정말 이 윤성효 감독의 어떻게 보면 경력과 노련함이 돋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일단은 연결이 됐어요. 침착하게 뒤쪽에서 전지 패스 밀어줬습니다. 일단 바깥쪽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평택이에요. 돌아서고요. 좁은 두 공간에서 명 사이. 풀어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풀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스트래핑 이후에 자, 연결이 전지 패스 이한빈! 뜨거움합니다. 이한빈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박재현과 이한빈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이한빈 선수의 임팩트가 다소 힘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제 평택 시티즌 팬들 입장에서는 이 이한빈 선수의 호쾌한 득점을 또 기대하고 있을 텐데 사실 이한빈 선수의 득점도 재밌는 것이 김정훈 선수가 만들어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굴절돼서 들어왔죠. 네, 김정훈 선수의 왼발 슈팅이 어떻게 보면 굴절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한빈 선수의 의도에 의한 득점은 일단 아니었어요. 그 득점도. 어떻게 보면 김정훈 선수의 0.9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제 득점을 선물해준 격이죠. 네. 자, 김해는 루한 선수의 멀티골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제는. 왜냐면은 김해가 지난 시즌 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다득점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실제로 평택과의 지난 시즌 경기도 5대0이었거든요. 오늘 경기 다득점을 노리고 있을 김해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세트피스예요. 프리킥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수비의 헤더. 세컨볼. 중앙에서 김은선 오른쪽으로 열어줬어요. 측면에서 일단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크로스 올려줬고요. 박스 안쪽 높이 뜬 공.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평택. 자, 역습이죠. 평택의 역습. 오른쪽 측면에서 김정훈 오, 날카롭게 김정훈! 올려줬습니다. 오, 뒤쪽으로 연결이! 올렸고 자, 바깥쪽 마무리해야죠. 접어놓고 마무리해야죠. 뒤쪽 슛! 슛! 좋은 기회. 이걸 놓칩니다. 평택. 지금 평택의 역습이 정말 좋았었는데 김정훈 선수의 오른발이 다시 한번 빛나는 패스가 나왔고 연결됐을 때 거기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전혜민 선수였나요? 이준원 선수였나요? 사실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실히. 박재훈 선수의 슈팅도 떴고요. 네. 힘이 확실히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김정훈의 패스는 상당히 좋은데요. 네, 정말 깊게 감탄을 하시네요. 네. 자, 김해시청도 본인들이 공격을 이어나가다가 이렇게 평택이 한 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지금도 김은선 선수가 앞에서 공격에 가담을 한 상황에서 역습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위험했습니다. 사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공격하다가 끊겼을 때 그때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격 숫자와 수비 숫자가 비슷했었고 사실은 평택에 오늘 경기 가장 좋은 찬스가 왔었는데 평택이 이번 시즌 최근 5경기를 봤을 때 득점이 나쁘진 않거든요. 5경기에서 5득점 5실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2경기에서 2골 3골 몰아넣고 나머지 3경기는 득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력에 비해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평택인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찬스가 있을 때 확실히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 그렇죠.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더 필요한 평택입니다. 반대로 김해가 이번 시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앞서서 계속해서 언급드렸지만은 찬스가 왔을 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게 강팀과 어떻게 보면 약팀의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김해시청 축구단은 김창대 3골, 배천섭 3골, 루카스 2골, 루안 선수의 3골이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선수가 멀티골을 넣고 있다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넣었다는 부분이 고무적이에요. 네. 전방으로 높게 뛰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헤딩 안쪽으로 루안이 압박을 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김해시청의 이 김창대 선수는 후반전에는 교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점 정도 더 넣는다면요. 왜냐면은 몸싸움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자, 올려줬는데요. 뒤쪽. 일단 수비가 걷어냅니다. 다시 안쪽으로 붙여줘요. 자 여기서 중앙으로 들어가는데요. 제쳐내고 빠른 스피드. 좋아요. 주한성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경합 상황. 일단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확실히 주한성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도 주한성 선수를 기점으로 해서 왼편에서 김민식과 주한성 선수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또 한 차례 나올 뻔했어요. 네. 앞서서 김창대 선수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김창대 선수가 FA컵도 뛰었고 리그 전 경기 지금 그 옐로우 카드 징계 받았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경기를 네. 소화하고 있죠. 리그는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리그가 긴 와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가장 김해시청이 돋보이는 부분은 이 리그 주중 경기가 계속되는 일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박싱데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K3 리그의 박싱데이에서 유독 정말 이렇게 낭중지추라 그러죠. 정말 돋보이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두 팀이 있는데 김해시청과 바로 김포FC거든요. 그렇죠. 김해시청도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리그가 길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안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 주중에 FA컵을 치렀던 양주시민축구단과 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은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또 겪었거든요. 확실히 부산교통공사는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 보였거든요. 네. 끊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죠. 올라가는데요. 자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잘 내줬어요. 반대편 연결 비어 때려야죠. 있습니다. 박스 안쪽. 여의치 않아요.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했습니다. 오히려 역습입니다. 네, 김해시청.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스피드가 빨라요. 있습니다. 중앙으로 잘 풀어 나왔습니다. 전환이? 김해시청. 됐어요. 반대편 연결. 주한성! 바깥쪽. 주한성! 멀티골 루안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김해시청의 그림 같은 역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와 지금 역습하는 과정도 너무 좋았고요. 전방 이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전환되는 패턴, 그 다음에 주한성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뛰는 패턴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주한성 선수가 돌아뛰는 과정에서 슈팅이 아니라 침착하게 컷백을 내주는 과정, 그리고 그 자리에 루안이 또 있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김해시청 최근 분위기를 바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한성이 만들어주고 루안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루안 멀티골로 이번 시즌 4골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성효 감독 거의 사이다를 마신 기분일 것 같아요 지금. 네. 윤성효 감독뿐만 아니라 김해시청의 많은 팬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을 김해시청에 기대했었거든요. 지난 시즌 김해시청에 모였던 역습 패턴이 보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선수가 바뀐 거지 감독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감독이 같다면은 같은 전술을 시간만 주어진다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확실히 윤성유 감독이 6월, 7월 되면 이 용병 선수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루안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확실한 찬스도 평택에게도 많았어요. 네. 그 확실한 찬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클러치 능력이라 그러죠. 피니시 능력이 김해시청이 왜 강팀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좋은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맞이했었는데 현재 스코어가 말해주잖아요. 2대0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리그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은 두 팀을 제가 김포 다시 끊어내고 루안 올라갑니다. 루안 중앙으로 침착하게 내줬고요. 그 정면에서 한번 접어놓고 김창대 일단 뒤쪽으로. 김창대 선수도 여의치 않으니까 볼 소유권 지키는 거 보세요. 저런 부분들이 확실히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무리하게 볼 처리하다가는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카운터 역습을 맞거든요. 그렇죠. 저런 게 노련함이에요. 평택이 수비 진영에서 패스 미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스코어가 2대0인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김해시청이 왜 강팀인지를 김은선 선수가 후방에서 조율을 해주지만은 김창대 선수 제가 앞서서 체력적으로 좀 안배 걱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윤성희 감독이 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저런 이거예요. 부분이죠. 바로 네. 이거예요. 김창대 주고 주한성 왼쪽 측면에서 다시 중앙 원터치로 원터치. 김창대 자, 또 연결됐어요. 다시 주한성 컵백.
하지만 지금은 예측을 했는데 루안 중앙으로 연결. 김해가 원터치 패턴 살아나면 무섭다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살아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김혜정이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2대0. 루안의 멀티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택도 1라운드에서 경주한 수원과의 경기 3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골을 따라가는 저력을 보여준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왼발로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에는 실점을 먼저 많이 허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득점을 따라가는 경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강등권에 있지만은 그래도 10개의 득점을 올렸다는 부분은 득점력이 없는 팀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확실한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이 좀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마무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전까지 평택 시티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겹쳤어요. 지금 프리킥. 사실 축구에서 2점 차가 1점 차보다 더 따라잡기 쉽다는 얘기가 가끔 있는 게 한 골 만약에 따라가게 되면은 상대하는 입장에서 약간 쫓기는 입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팀의 분위기가 또 올라오죠. 네.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는 전반도 남아 있고요. 후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택의 프리킥 이준원 붙여줬습니다. 헤더! 떨어진 공. 네, 이대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4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평택 시티즌의 전반전 스코어는 2대0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들고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다양한 루트의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값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발, 왼발 뭐 다 가리지 않고 넣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폼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활용해야죠. 열렸어요! 골! 선제골은 평택입니다. 스코어 1대0. 야, 지금은 여기서 득점이 나오네요. 네. 정말 잘 넣습니다. 지금 뒷공간 빠지는 거, 공이 들어가는 것까지 보면서 그대로 밀어 넣었는데 골키퍼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정훈이 사실 측면을 잘 지배를 하긴 했는데 자, 전방에 어느 순간에 위치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침착함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가 준 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번 튀기면서 그대로 연결이 됐고, 김정훈의 침착한 마무리가 원정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6분밖에 안 됐어요. 네. 찰칵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사진까지 또 인증샷도 찍어줍니다. 낭비를 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좀 측면이었기 때문에 슈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또 만들어내줘야 감독 기대에. 지금은 또 반대로 잘 평택이 열어줬는데 왔어요. 근데 슛! 골! 추가골! 평택! 최민수! 야, 여기서 지금 추가골이 나오네요. 네, 최민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추가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2경기 연속골. 그리고 2대0으로 달아나는 평택입니다. 네, 야, 여기 전문가들이 지금 2대0 평택 예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청주가 당연히 앞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반 한 골, 후반에도 초반에 이게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달아납니다. 지금은 수비가 사실 앞쪽에 쏠려 있었고 살짝 미스도 있었고요. 최민수 원샷 원킬이에요. 야, 여기서 지금 사이드를 보고 그대로 그냥 슈팅을 발등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트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보통 저렇게 하트를 뿅뿅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손흥민 선수가 저거를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칙이 선언됐고요. 이청준은 이종천 선수를 좀 중앙 쪽에 놓으면서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이 활발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김남규 터치 좋았고 반대 연결.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충돌이 늘어납니다. 양팀. 그러네요. 중앙 연결 좋았고요. 좋아요. 이한빈 좋아요. 들어갑니다. 김정훈. 야, 이건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올 법한 지금 연계 그리고 마무리까지. 김정훈이 선제골에 이어서 세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줍니다. 야, 오늘 경기 이렇게 앞서 나갑니다. 평택 3대 네. 0이에요. 이 점수는 커 보이는데요. 야,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이한빈 선수가 사실 때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비어있는 김정훈의 리턴 패스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모두가 때릴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뒤에 선수를 보고 리턴 패스. 코스를 보는 슈팅이 너무 좋았어요. 야, 여기서 마무리 멋졌고 세레머니까지 오늘 세 골 다 세레머니가 멋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세레머니. 다양한 세트피스를 가져갔던 자 크로스 날카롭게 뒤쪽 갑니다. 골!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1대0. 자, 지금도 이 돌아 뛰어가는 이 4번 이제 14번의 이민수 선수가 또 머리로 또 마무리를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역시 선수를 놓쳤던 이런 세트피스 장면이 울산시민 축구단에게는 또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80분이 되지 않은 채 선취골을 뽑아내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자 이민수 선수가 뒤쪽에서 정말 손을 계속해서 흔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멀리 떨어져서 이 돌아뛰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런 그런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도 붙어주지 않았거든요. 네. 역시 그 빈 공간을 잘 노리고 마무리까지 잘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일단 쳐내기는 했지만 이 공이 이민수 선수 쪽으로 향하면서 그대로 헤더로 마무리 지었던 이민수였습니다. 자 정말 뒤쪽에서 강하게 손을 들었던 이민수였는데 손을 흔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득점까지 성공. 선두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뒤에 최근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천안시 축구단도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창원시청 자 축구단. 돌아가고 자, 있어요. 김현성 짧게 양준모. 양준모인데요. 양준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양준모입니다. 역시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는 양준모고 네. 일단은 첫 번째 찬스에서 약간은 뒤쪽으로 형성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원정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양준모 선수가 생각하는 창원시청 이번 시즌 잘 되는 모습 바로 이 선제골 장면을 말했거든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여기서 타격박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해담 때문에 수비가 약간은 줌칫했고 그렇죠. 첫 번째 수비가 됐지만 그래도 튕겨나온 공을 끝까지 밀어넣었던 양준모였습니다. 자 확실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은 볼에 있어서 이 양준모가 골망을 가르는 순간 창원시청이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자 현재 스코어 1대0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네. 이어가고 있는 창원입니다. 양준모가 준비합니다. 자 왼발 헤딩 창원시청이 2점 차로 리드합니다. 와 신태환인데 지금도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온 볼 집중력에 가져갔던 창원이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창원시청이 오늘 경기에서 11라운드 경기에서 경주한 수원을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사실 창원이 선제골 이후에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을 이 시즌 전반에 걸쳐서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 2점 차 이 리드는 조금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이번에도 양준모의 발끝에서 출발하는 창원시청의 공격. 그렇죠. 지금도 완전히 신태환 선수를 놓쳤던 경주였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창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리드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 경주는 다급해졌습니다. 지금도 차용환 선수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 장면이었죠. 정말 큰 의미 없이 네, 어느 정도의 변수 같은 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킥을 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네. 자 뒤쪽에서 안재훈 선수가 또 이준석 선수와 살짝 얘기를 나눴고요. 이준석 자 그대로 때립니다.
자, 모두가 이준석 선수가 때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기습적으로 안재훈 선수가 나타나서 오른발로 잘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나눴던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이제 뒤에서부터 전방으로 때려주는 킥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좋은 이런 가마차기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재훈 선수는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자, 정말 함성민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함성민 선수도 당연히 이준석 선수가 왼발로 안쪽으로 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움직였는데 이제 한 방을 노리고 또 안재훈 선수가 잘 슈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들을 지금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이 이번에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추가골 윤병권입니다. 자, 윤병권 선수를 노리는 정확한 크로스를 또 이준석 선수가 올렸고 혼자 서 있었던 윤병권 선수가 머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득점은 안재훈 선수가 기록했다면 이번에는 윤병권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올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윤병권 선수인데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리고 위치 선정을 또 가져갔었습니다. 네. 자, 이준석 선수가 정말 경기 초반부터 날카로운 킥력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왼발로 계속해서 올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오른발로 시원하게 감았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FC 목포 입장에선 이 세트피스 맨마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선수들의 시선들이 모두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 뒤에 혼자 남아있던 윤병권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확실히 최용우 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을 조금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강릉의 수비진이고. 그렇죠. 자, 지금은 스피드 좋습니다. 좋아요. 올려줬는데. 오, 세컨볼 뒤쪽에 선제골 강릉입니다. 스코어인데요. 네, 심광호 선수가 세컨볼 싸움에서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사실은 차강 골키퍼의 선택, 차강 골키퍼의 실책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저는 사실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라는 멘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김동률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크로스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차강 골키퍼와 그러니까 지금은 수비진과의 실수가 좀 있었어요. 네, 서로 공을 미루다가 이 공이 심광호 앞에 떨어지게 됐고 결국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같은 팀으로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돼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동점골이 바로 터집니다. 스코어대. 네, 역시나 배천석 선수가 그래도 박스 안에 투입이 됐을 때는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김창대 선수가 후방에서 이 빠르게 크로스 선택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강릉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배천석 선수가 배후 공간으로 침투를 가져갔을 때 권승리 선수가 좀 타이트한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배천석 선수가 헤더를 시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두 선수의 시도로 인한 전진으로 인한 배후 공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강릉이거든요. 네. 자, 지금도 수비 좋았고요. 네, 빠르게 또 경합 시도하고 1대1 있는 붙여봅니다. 강릉입니다. 네, 김동률 빨라요. 김동률. 이거는 해결해줘야 돼요. 김동률. 스코어이닝. 김동률. 강릉은 오늘 경기 정말 컨셉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김동률 선수가 전반전에 1대1 찬스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왼발로 시도 똑같이 가져갔는데 기술적인 아웃풋. 2021 K3 리그 14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평택시티즌 FC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2대0 루안의 멀티골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루안 선수가 최근 활약이 정말 굉장한데 네. 이번 경기도 그 활약을 이어나가면서 김해시청이 어떻게 보면 단비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안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이끌고 있고 확실히 김해시청 축구단 안정적인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해시청의 이런 노련한 경기 운영에 맞서는 평택의 팩인데요. 전반전에도 평택 같은 경우는 찬스가 없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쁘지 않았죠. 좋은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고 네. 역습하는 패턴도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평택이 가져가야 하는 숙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해시청 축구단, 오른쪽이 평택시티즌 FC입니다.
평택도 전반전에 과정은 굉장히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과연 후반전에 이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로안의 헤더 높이 뜬 공 중앙에서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평택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김해시청도 템포를 올릴 때와 죽일 때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택처럼 저렇게 약간 경주마 같은 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패기가 넘치는 팀들은 정말 앞으로 질주하는데 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주마 같은 팀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김해시청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와중에서도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 지금도 후방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면서 상대 선수를 어떻게 보면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앙에서 이런 패스워크가 워낙 좋은 팀이다 보니까 풀어 나왔을 때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택도 이렇게 리그를 거듭하면서 K3 리그에 있으면 이렇게 강팀들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팀들이 만나면서 평택 시티즌의 어떻게 보면 구단 운영 목적이죠. 선수들 운영, 육성 이런 부분들도 발전해 나가지만은 또 팀으로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정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역시 결과 역시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수비의 헤더. 후반전 초반 볼 소유 시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지금도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평택 선수들의 에어싸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데 네. 김해 선수들이 여유롭게 풀어나오는 부분들이 인상적입니다. 후방 지역에서 김해시청. 지금도 압박 들어가죠? 지금은 강하게 붙어서 일단은 파울입니다. 네. 등 쪽을 좀 부여잡고 있었던 박성우 선수인데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자, 박재훈 선수는 앞서서 김정훈 선수가 옐로우 카드 한 장을 받았다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박재훈 선수가 이미 2차례 징계를 당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시즌 박재훈 선수의 활약이 정말 중요한 평택이니까 벌써 2경기를 징계로 놓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심판이 저런 장면에서 카드를 내줬다는 부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전반전에 김정훈 선수도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요. 네. 전석훈 헤더. 높이 뜬 공. 경합 상황에서 반칙 아니에요. 지금도 좋은 오른쪽으로 패스예요. 열어줬습니다. 빠른 자, 스피드 김창대 크로스 반대편 세컨드 백준범이 잡아냈습니다. 지금도 김해시청의 한 차례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지금 후반전에 김재철 선수가 교체 투입이 돼서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김재철 선수도 후반전에 이렇게 조커로 출전했을 때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지금도 교체로 출전하자마자 첫 터치를 슈팅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김재철 선수도 후반에 투입이 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요. 지금 반칙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옐로우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옐로우 카드 받은 선수가 이준원 선수인가요 혹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준원 선수가 또 옐로우 카드 받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현장 인터넷 문제로 연결이 좀 끊기고 있다는 점 양해 이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가 아니에요. 신희준 선수네요. 짧게 연결해줬는데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반대편으로 김해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처럼 수비 백업 속도가 정말 좋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내려가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평택이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앞서서 제가 이준원 선수 얘기 잠깐 드렸던 거는 이준원 선수도 옐로우 카드 트러블에 걸렸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준원 선수는 아니고 신희준 선수였습니다. 이 경고 누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 못 나오는 경우가 많게 되면 팀의 전술도 바뀔 수가 있고요.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리그가 거듭되다 보면은 사실 간과하고 있다가 큰 코 다치는 부분들이 저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아마 팀에서 핵심적인 자원들이 빠졌을 때 경기력 유지가 사실은 정말 강팀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방으로 길게 빼주고 있습니다. 압박을 해주는데요. 전혜민 선수 정말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강하게 압박을 놓습니다. 중앙에서 헤딩. 김은선이 저돌적으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전석훈. 전석훈 선수도 경기를 거듭하다 보니까 확실히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김해시청 축구단은 이렇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운영 최근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해시청이 강팀인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우승팀은 그냥 우승한 게 아니죠. 그렇죠. 후방 지역에서 볼을 소유하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풀어 나왔어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김창대. 여기서 전진 패스 루안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전석훈 쪽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지금도 전석훈 쪽으로 패스가 조금은 더 길었더라면 좋은 기회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네, 확실히 김해시청이 저렇게 중앙을 거쳐가는 전환 패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위협적인 찬스가 나오거든요. 네. 저런 부분들을 사실은 공략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택은 2선과 3선 사이 공간이 좀 탄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2대0으로 지고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쏠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더 경기 템포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경기에서 평택 시티즌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김포와의 경기에서 이제 윤상철 감독이 퇴장을 당하면서 2경기 동안 못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 좋은 기회 하지만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전혜민 선수 후반전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던 선수인데 지금도 활기찬 슈팅 한 차례 기록합니다. 중앙에서 잘 끊어냈고 전혜민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가 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형석 센터백이거든요. 전진해서 패스 넣어주는 패턴까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상철 감독이 2경기로 약간 퇴장을 받으면서 못 나오게 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윤성유 감독과의 또 인연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뒤쪽에서 태클. 반칙 아닙니다. 루안이 열어줬고요. 왼쪽 측면 김해시청. 공만 건드렸다는 판정이죠. 볼 경합 치열합니다. 평택의 공격. 한 명 제쳐내고 주한성 좋아요. 돌아섰습니다. 김창대가 올라가요. 역습입니다. 반대편에는 전석훈이 있습니다. 루안도 올라가고요. 루안 박스 안쪽에서 루안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지금 좋았어요. 공간 확보하고 올라가는데 수비가 잘 끊어냈습니다. 박재현 선수 잘 풀어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원상이 오른쪽으로 지금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터치가 약간 길었습니다. 기술적인 터치. 확실히 양팀 선수들 다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인 기량적으로는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끊어냈습니다. 평택. 이제 김해시청 축구단은 후반전에 최한수 선수가 교체 아웃됐고요. 김재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중앙에서 김창대 슈팅.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다시 중앙으로 김창대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교체 투입된 김재철. 수비 맞고 굴절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평택. 확실히 김혜시청이 수비 라인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격을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은 센터 서클 안쪽에서 파울. 확실히 김해시청이 최근 분위기가 좋은 것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그 가속도가 붙는 느낌은 이런 게 확실히 괜히 저번 시즌 우승한 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거듭 들어요. 왜냐면은 최근 6경기에서 패배가 없거든요. 물론 완전 클린시티 경기만을 하진 않았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8득점과 50점을 기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경기를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오늘도 확실히 더 나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연결해 줬고요. 루안과 지금 원터치 패스 연결. 김재철 빠르게 침투를 해보는데요. 수비 커버가 있었습니다. 자, 후반전에 들어와서 확실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김재철 선수고, 김재철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 저런 활발함, 에너지가 지금 루안 타직 오늘 경기 해트트릭 루안입니다. 야, 루안 선수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루안 선수 지금 다 제끼고 그냥 거의 뭐 연습하듯이 골대에 패스하듯이 넣었어요. 네, 최고의 슛은 패스다 이런 말도 있는데 골대에 패스하는 슛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까지 침착하게 제끼는 모습에서 너무 침착해서 저희가 놀랐어요. 지금 보시죠. 여기서 루안이 직접 끊어내고 본인이 만든 득점이거든요. 수비수 한 명, 골키퍼까지 제쳐내고 침착하게 비어있는 골문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루안 선수가 만든 득점이고, 루안 선수의 장점이 돋보이는 장면이거든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최전방에만 머무르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그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자주 가져가는 과정에서 상대가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순간적으로 압박, 그러니까 축구의 그런 볼의 흐름을 읽어내고 끊어낸 다음에 본인 스스로 마무리까지, 이거는 본인 스스로 완벽한 마무리까지 100점짜리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루안 선수가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득점왕 경쟁에도 가세할 수가 있는 득점 수가 됐습니다. 자, 위기대의 기회입니다. 한번 접어넣고 자! 평택 올려줬습니다. 뒤쪽 없어요. 선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루안 선수한테 득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당분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못하죠. 네. 리그에서 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김해시청이 시즌 초반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윤성유 감독이 인터뷰했을 때 표정이나 말투 또는 이런 이야기하는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분명히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축구를 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분명히 6월 정도 되면은 폼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우리 잘할 수 있다. 약간 오히려 너무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해서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의아한 모습도 있었어요. 왜냐면 최근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윤성유 감독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부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 노련한 감독, 확실히 감독으로서 K3에서 굉장히 명장 아닙니까? 이 감독, 검증된 명장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김해시청 축구단 팬들 입장에서는 윤성유 감독에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윤성유 감독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에는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3연패를 또 기록하면서 최악의 또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 흐름 반등시키는 데 성공한 최근의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멀티골은 자주 나왔지만 3득점 이상의 승리가 없었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까지 말끔하게 씻어내요 지금. 이번 시즌 3골 이상 득점한 경기는 2라운드 경주 한수원 축구단과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네. 최근에 득점력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해시청입니다. 전방 압박 반칙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이한빈 오른쪽! 아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김정훈과의 호흡. 김정훈은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이었고 이한빈이 생각하는 움직임은 바깥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이었는데 급해요. 지금 두 선수가 본인이 원래 호흡이 잘 맞는 선수들인데 확실히 급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호흡을 좀 맞춰 가야 되는 평택인데 지금 장면은 아쉽죠. 지금은 호흡이 다소 안 맞았어요.
왼쪽 측면에서 한 번에 오른쪽으로 길게 연결. 확실히 저런 전환 패스가 좋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밟아줬고요. 침착하게 중앙으로 좋아요.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올려야죠. 이준원의 크로스. 수비가 안정적으로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김해시청 칭찬을 계속해서 하는 게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칭찬하는가 싶은데 수비 집중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김창대. 평택의 압박 성공. 이준원 안쪽으로 투입해 주는데요. 자, 평택 태클로. 여기서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뺏기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좋은 패스죠. 루안. 루안 선수 루안 이게 템포를 뺏으면서 드리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축구 이 K3 리그에 분명히 적응한 느낌이 지금 장면에서 딱 돋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상대 선수의 어떤 템포,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확실히 최근에 폼이 확실하게 올라온 루안 선수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해트트릭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평택 선수들 중에 이 브라질 트리오 있지 않습니까? 네. 하마조치, 루카스, 루안.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혼자 적응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동향 선수가 저렇게 3명이나 있다는 부분도 빠른 적응에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위험해요. 김해시청 축구단에 이제 브라질 트리오가 있죠. 네.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오른쪽에서 김해시청의 스로잉. 지금은 또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카스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윤성유 감독 3골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경기를 잠그는 교체가 아니라 더 많은 득점, 어떻게 보면 루카스에게도 골맛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또 이런 남미 선수들이 흐름을 탔을 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루카스 선수 역시도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루카스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 2부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고 2부 팀을 1부로 승격시키는데 또 공을 세웠던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반칙입니다. 머리를 김창대 선수 머리 쪽을 부여잡고 네. 있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 지금 머리끼리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네, 통증이 상당하거든요. 이영석 선수도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네, 그렇죠. 의료전 들어와야죠. 머리에 대한 부상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축구계에서도 선수가 만약에 머리, 뇌진탕에 대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 카드를 3장 다 쓴 상황에서도 교체를 허용하는 약간 시험적인 실험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선수 생명이 정말 중요하고 진짜 이런 부분들은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위가 이 머리 머리잖아요. 쪽이고요. 사실 저런 부상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네. 정말 면밀한 메디컬 체크를 통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렇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충격이기 때문에 더 컸거든요. 네. 몸이 그 충격에 대비한 상황에서 받는 충격과 다르게 훨씬 월등하게 충격이 큰데 다행히 정신을 잃는 그런 부상은 아니라는 부분, 그런 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김창대 선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김해시청은 하마조치 네. 선수도 저런 부상으로 인해서 현재 스쿼드에 빠져 있거든요. 네, 저도 하마조치 선수가 바로 생각이 나고 또 실제로 청주의 인석환 선수도 한번 정신을 잃었었고요. 그래서 선수가 넘어졌을 때 저렇게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정신을 순간 잃는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의료진 판단으로 네. 김창대 선수는 오늘 경기 소화할 수 없다는 사인을 벤치에 보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전반전에 네. 황병철 해설이 김창대 선수가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네. 후반전에 좀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네. 근데 이런 식의 교체를 말씀하신 건 아니었을 텐데 절대 아니죠.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선수들. 김창대 선수 아마 지금 정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정말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실제로 축구 선수들 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집에 직접 써 있습니다. 네. 반대편으로 길게 붙여줬습니다.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축구에서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주는 기준 중에 하나가 상대 선수에게 어떤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됐을 때는 그때는 다이렉트 레드가 무조건 가능하거든요. 네.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김창대 선수를 대신해서 배천석 선수가 경기장에 투입이 됩니다. 오늘 루안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기 전까지 김해시청의 최다 득점자였던 배천석 선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김해시청이 예상치 못한 교체 카드를 한 장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산소호흡기까지 쓰고 있고요. 네. 확실히 유소년 레벨에서는 이 머리 쪽의 부상을 우려해서 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헤딩을 또 그쵸. 금지하는 또 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정말 실제로 필요한 것이 일단 이 장면 보시고요. 네, 실제로 필요한 것이 저도 이제 축구를 하다가 잠시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는데 저렇게 머리끼리 부딪혔을 때 기억이 잠시 정말 잃었었거든요. 네. 아마 김창대 선수 순간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 정신이 정말 없을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머리 쪽의 부상이기 때문에요. 네. 왼쪽으로 길게 열어줬습니다. 박재훈 하지만 휘슬이 불렸습니다. 옵사이드. 김해청 축구단 팬들 입장에서는 오늘 홈 경기에서 3골이나 받기 때문에 네. 그리고 루안 선수의 살아나는 또 득점이었기 때문에 네. 더 반가울 거예요. 3골 모두 정말 루안 선수의 진가가 3골 모두에서 드러났다는 부분이 고무적이고요. 3골에서 루안 선수의 장점이 하나씩 보였다는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첫 번째 골은 루안 선수의 높이를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골은 루안 선수의 어떻게 보면 역습 상황에서 위치 선정. 네, 움직임. 네, 세 번째 상황은 루안 선수의 어떻게 보면 중앙 전방에서 많이 뛰어주는 공격수로서 압박 능력. 그 과정에서 볼을 탈취해서 본인이 마무리하는 능력까지 보여준 부분. 네, 드리블과 네, 침착성. 네, 정말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기면 위험해요. 다시 한번 기회. 다시 한번 파울. 지금도 위험했어요. 카드 나오죠. 루안 선수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부상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네, 느리게 경합하는 장면. 루안 선수가 늦게 들어갔어요. 네, 볼을 잘 다루기 때문에 저렇게 볼을 잘 다루는 선수를 상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파울로 끊어내는 건데 지난 경기에서도 루안 선수가 부상 당할 뻔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선수가 흐름을 타는 만큼 본인 몸을 또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실력이거든요.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김해시청의 프리킥 기회 주한성이 준비합니다. 주한성 직접 노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좀 멀리 떴습니다. 평택도 한 골을 따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또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후반전에 수비수를 빼고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교체했기 때문에 흐름을 이어나가고 싶을 텐데 일단은 불의의 한 골을 또 허용하면서 하지만 또 3대 0이라고 해도 또 넣으면 또 경기가 모르거든요. 지금 분명히 시간은 있습니다. 앞서 전반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 시티즈는 1라운드 경주한 수원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뒤지고 있다가 전반전 막판에 2골을 따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중앙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연결이 안 됐어요. 일단은 잘 끌어냈습니다. 이제 평택은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후반입니다. 확실히 이제는 힘에 붙이는 느낌? 김해시청이 이제는 좀 평택의 어떤 패스 플레이와 공격 진로를 좀 예측하고 지금도 김은서 선수가 나와서 끊어내는 부분들. 오, 빠르게 올라가요. 자, 루카스 개인기. 네, 잘 끊었어요. 좋은 수비 보여주고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루카스 천천히 선수. 올라가는데 루카스의 압박. 루카스 반대편까지 수비 가담. 아무래도 본인이 뺏겼기 때문에. 네. 지금 책임져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높게 올렸고요. 하지만 백준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사실은 루카스의 저런 부분이 또 김해시청의 최근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데 본인이 놓친 볼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선수가 저렇게 더군다나 교체로 들어온 선수 저렇게 띄워준다면 감독도 좋고요. 선수들도 좋습니다. 축구는 결국 11대 11인 스포츠인데 어떤 팀이 더 많이 뛰냐에 따라서 11명이 12명, 13명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서 김해시청의 스로인. 그리고 평택이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함유진 선수가 투입됩니다. 네, 함유진 선수도 등록된 포지션은 수비수인데 지금은 아마 위에서 뛸 것 같아요. 네. 역시 미드필더 쪽에 있죠. 루안이 낮은 위치에서 볼을 전개하고 올라갑니다. 아마 김창대 선수가 지금 빠져있는 김해다 보니까 루안 선수가 보다 많이 내려와줘서 저렇게 연계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루안 선수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주면서 굉장히 경기장 많은 곳곳을 누비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김은선. 지금도 주한성 선수의 예측이 좋았고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주한성 뒤쪽으로. 중앙으로 연결. 김재철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전진 패스 밟아주고 김재철 슈팅. 확실히 루안과의 이 호흡 네. 나머지 선수들 돋보이고 있습니다. 루안을 이제는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루안 선수가 김해에서 적응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사실은 다른 김해 선수들이 루안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시간도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서로 적응을 했어야 네. 되죠. 확실히 적응한 느낌. 지금도 김재철 선수가 루안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제 평택은 공수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루카스 선수의 수비 가담이죠. 네.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네. 루안 왼쪽 반대편! 선택. 박스 안쪽. 네. 하지만 배천석의 터치가 약간 뒤쪽으로 흐르면서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바로 또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자, 루카스 선수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 본인이 있었거든요. 네. 경기 끝나고 이제 루안 선수에게 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루카스 선수가 굉장히 장난기가 넘치는 선수예요. 네, 여기서 지금 위험했습니다. 지금 박스 안쪽에서 김은선 선수가 가스 트래핑을 하다가 걷어내려고 한 공이 멀리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도 바로 일어나서 끝까지 책임져줘요. 김은선 선수의 어떻게 보면 저런 약간 노장이라면 노장인데 투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투지가 돋보이는 장면이고 또 팀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노장인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네. 나머지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되겠죠. 네. 김해시청이 분위기를 탔을 때 무서운 부분은 신구 조화. 그러니까 어려운이 아니라 이제 어린 선수와 나이가 많은 선수 간의 어떤 스쿼드 조화가 굉장히 좋은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상승세를 탔을 때 정말 좋은 팀이 될 거란 생각을 했는데 최근 상승세를 분명히 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평택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전반전의 경기력은 정말 좋았지만 또 마무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연결되는 장면들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됐던 평택 시티즌의 공격입니다. 중앙에서 평택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이준원. 지금도 루카스는 오늘 공격적인 장면보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더 돋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루카스도 최근에 나왔을 때 공격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비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는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네. 실제로 윤성유 감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바라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선수가 저런 역할을 해준다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죠. 이준원 중앙에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크로스 안쪽으로 수비 헤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전진 패스
차강 골키퍼에게 흘렀습니다. 지금은 발 김혜정의 네, 다리 쪽에 선수 한 명이 문제가 넘어져 있는데요. 생긴 것 같습니다. 김민규 선수로 보이는데 일단 그라운드에 쥐가 올라왔네요. 앉아 있는데 근육 경련이 좀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걷다가 네, 지금 걷다가 문제가 올라왔어요.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규 선수도 최근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고 체력적으로 좀 힘든 상황일 건데 일단은 쥐가 올라왔습니다. 자, 후보진에는 뭐 강영군 같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교체 카드를 다 썼네요. 아까 김창대 선수를 배천석 선수가 교체하면서 교체 카드를 약간 원하지 않는 카드를 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수가 발생했어요. 앞서 김창대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배천석 선수가 투입이 됐거든요. 네. 일단은 김민규 선수 없이 일단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루안 밟아줬습니다. 왼쪽으로 연결이 됐어요.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사실은 김해시청이 최근에 주한성 선수가 리그에 자주 출전해주지 못하면서 주한성 선수가 지금처럼 왼편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사실 축구에서 보면은 약간 메잘라라고 불리는 역할인데 네. 저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 경기 선발로 나오면서 본인의 진가를 드러냈다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주한성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 포지션이 4-2-3-1 포메이션에서 더블 볼란치 자리거든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가 저렇게 메잘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네, 체력적으로 돼야 가능한 플레이죠. 차강이 잡아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하지만 너무 길었어요. 이번 시즌 K3 리그에서 골키퍼들이 킥을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이 박철호 골키퍼의 득점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인 것 같아요. 오, 지금도 사실 이 골키퍼로 향하는 패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맘때면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실 바람이 도와준 골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바람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시즌을 치른다는 것은 사실 국내 선수들도 쉽지가 않아요. 사계절을 겪어야 되고요. 시즌별로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즌들도 있고요. 이 그 김철욱 골키퍼의 골이 강릉시민축구단의 첫 번째 필드골이었거든요. 연결이 일단 됐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두 명 사이 풀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김정훈 선수도 약간은 지친 기색이 보입니다. 전반전에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해가 그리고 또 홈 지금 김은선 쪽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죠. 제쳐내고 중앙으로 연결, 오른쪽으로 돌파합니다. 자, 좋습니다. 내줬고 박스 안쪽 컷백 슈팅. 차강이 차강. 막아냈습니다. 공 살아있어요. 좋습니다. 잘 접었어요. 접어놨습니다. 찍어줬는데요. 슛! 왼발 빗갔습니다. 김민식 선수가 저런 장면에서 골을 넣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빗 맞았어요. 네, 정말 원더골, 정말 멋진 골을 한 차례 기록했던 김민식인데 왼발에 걸리면 여지 없거든요. 그렇죠. 약간 빗 맞았어요. 오늘 평택 선수들의 슈팅이 유독 좀 빗 맞는 경향이 있네요. 여기서 뺏겼어요. 돌아섰어요. 열고 받았습니다. 루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요. 루안 박스 안쪽에서 루안 이것도 지켜냈어요. 네,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이겨냈습니다. 루카스는 오늘 득점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예요. 영리합니다. 네, 확실히 루안 선수가 지금 근데 오히려 파울이 선언 안 됐어요. 네, 평택의 볼이에요. 뭐 영리한 시도를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전 장면에서 나왔던 루안 선수의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대2 경합을 붙여놨을 때 볼 소유권을 따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공격수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잖아요. 맞습니다. 앞에서 소유하는 선수가 있다면은 공격을 거기서부터 이어나가기 때문에 공격하기 되게 편해져요. 지금은 압박 강하게 붙어주는데 여유롭게 풀어 나왔습니다. 일단은 넘어져 있는 선수가 있어서 오카 선수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루카스 선수는 플레이를 멈췄는데 그대로 진행이 돼요. 네. 배천석, 루안, 배천석의 침투, 배천석. 배천석 선수가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루안 선수가 또 크로스 능력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오늘 루안 선수가 컵백이나 크로스까지 보여주면 정말 다 보여주네요. 그렇죠. 안 보여준 게 딱 하나 있네요. 그거네요. 크로스와 컵백. 뭐 PK 능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보여줄 게 많습니다. 그렇죠. 루안 선수 더 많이 보여줘야 또 김해시청 팬들에게도 김해시청 감독과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잘 반대로 풀어 나오고 있어요. 네, 반대로 평택도 보여줘야 될 것이 지금 많습니다. 이제 평택은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이한빈 선수가 전방에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갈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이준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택. 중앙에서 먼 거리인데요. 때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김해 선수들 촘촘히 서 있고 수비 숫자 많은 거 보세요. 네, 연결됐어요. 자, 찍어줬습니다. 여기서 일단 김은선이 걷어냅니다. 루안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경합하는 장면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센스 있게 안쪽으로 찍어줘 봤는데 수비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경합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루안 선수는 다행히 일어났고요. 김해시청은 최근 경기 들어서 이렇게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점이 쉽게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흐름을 내어준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축구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 플레이를 또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네,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약간 좀 껄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끊어내고 왼쪽으로 이준원 풀어 나왔습니다. 측면에 빠져있는 이한빈. 실제로 김해시청도 현재 승점 18점인데 사실은 선두권과 그렇게 승점 차이가 엄청나게 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선두 김포가 승점을 지금 최근 6경기 연승을 이어가면서 27점이라는 괴물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지 네, 선두권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다 보면은 따라잡히는 게 리그거든요. 그렇죠. 자, 반대로 평택은 사실은 강등권에 있지만 승점 3점이면은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3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평택은 리그 일정도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김포와 네. 김해시청을 연속으로 만났어요. 최근 리그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두 팀 뽑아봐라 그러면은 김포와 김해인데 이 김씨 팀들에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택에게 좀 그래도 좋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제가 경기 시작 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포에게 진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김해시청을 만났는데 김해시청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시청에게 졌다고 평택이 못했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경기 평택 시티즌의 경기력을 평가해 보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전반전에 분명히 김해시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골대도 한 차례 제가 맞힌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약간 빗맞는 부분들, 약간 조금 세밀한 부분들,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해서 다음 경기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평택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성장해야 하는 팀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평택 중앙으로 이한빈 공간이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이한빈 들어갑니다. 이한빈이 따라가는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스코어는 3대1. 이한빈 선수가 드디어 본인의 의지를 통한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한빈 선수가 사실 수비수 출신이다 보니까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온 장면은 어느 공격수보다도 좋은 템포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빈 선수가 환상적인 토킥으로 네, 차강을 뚫어냈습니다. 상대방 골키퍼의 어떻게 보면 템포를 뺏는 킥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 이한빈 선수가 잘했던 부분을 칭찬하면서도 차강 골키퍼는 이번 시즌 아쉬운 부분을 계속해서 노출을 해서 선발 라인업에서 다소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기는 경기에서 약간 막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드는 장면이지만 이한빈 선수가 잘한 것도 맞습니다. 네, 이한빈 선수의 슈팅이 워낙 좋았습니다. 사실 템포를 완전히 뺏었어요. 네. 이러니까 이한빈 선수를 센터백에서 공격수로 포지션 변화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전문 공격수도 저런 슈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한빈 선수가 정말 센스 있는 슈팅을 보여주면서 평택에게 한 점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택이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공식 같은 느낌? 선제골을 허용한 상황에서도 따라는 갈 수 있는 팀이다. 네, 결코 무실점 패배를 그렇게 쉽게 당하는 팀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한빈 선수도 이 득점을 통해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경기 막판이긴 하지만 선수 에너지 레벨이 좀 올라왔거든요. 네, 자, 아직 박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중앙에서 커팅. 오른쪽 측면 연결해줍니다. 뒤쪽에서 유니폼을 좀 잡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90분 전에 평택이 한 골 정도 더 기록을 한다면 남은 시간 경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축구라는 게 그래요. 축구라는 게 한 골이 어렵지 한 골이 들어가서 또 두 골, 세 골은 쉽거든요. 평택은 지난 8라운드 창원시청과의 경기에서 후반전 94분에 전혜민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한 네. 경험도 있습니다. 붙여줬어요. 자, 비어있는데요. 슛! 살짝 벗어납니다. 자, 확실히 막판에 불이 붙고 있는 평택입니다. 네, 확실히 높이에서 강점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세트피스 기회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차강 골키퍼에 어떻게 보면 나왔을 때 확실한 처리가 아쉽습니다. 사실은 차강 골키퍼가 김혜시천 지난 시즌 우승하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골키퍼인데 네, 이번 시즌은 약간은 불운하거든요. 약간 본인 컨디션을 제가 봤을 땐 빨리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이 넘버원 자리를 내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좋은 터치. 하지만 이 공이 뒤쪽으로 흘렀어요. 이제 후반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왼쪽 측면 김혜시청. 평택의 불이 조금만 더 빨리 붙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제 정말 정규 시간 포함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은. 후반전 중반에 이 김혜시청의 약간 템포에 평택이 좀 템포를 좀 뺏긴 게 아닌가 하는 경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노련한 팀이 김해다 보니까. 지금도 패스 미스. 로한이 잘 끊어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번 시즌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지난 시즌 우승하는 과정에서 단 3패만을 허용했던 팀이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반칙입니다. 지금 좀 마음이 급한 수비였어요. 네, 지금도 상대의 급한 마음을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등 지면서 건들면은 반칙이라는 거죠. 지금도. 지금 뒤쪽을 확인하면서 네, 언제 태클이 들어오나. 네 보고 있었어요. 네. 후방으로 길게 빼줍니다. 차강 골키퍼. 길게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왼쪽에서 스로인 평택 시티즌.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김해시청은 3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김해시청과 김포와의 경기가 좀 기다려지네요. 네. 후반전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끊어내고 역습으로 올라가는 김혜시청.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오른쪽 측면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주한석 선수가 오른쪽까지 돌아뛰었습니다. 네, 어느새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자, 주한석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김재철 열렸습니다. 기회 있습니다. 오른발 벗어납니다. 김재철 선수 지금은 유효 슈팅 정도는 기록해주면 어땠을까? 물론 과정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김재철 선수에게 기회가 몇 번 왔었거든요. 네, 지금도 평택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양쪽 측면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저렇게 비어 있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과정이 좋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칭찬하고 싶은 게 김해가 지금은 주한성 선수가 오른편으로 돌아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김재철 선수가 원래 저쪽 포지션에 위치해 있거든요. 오늘 저 공간에 정확하게 위치해진 부분들, 사실 앞서서 그 두 번째 골 장면도 루안 선수가 본인이 있어야 될 위치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축구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좋은 팀의 조건은 어떤 선수가 본인이 있어야 할 위치에 정확히 있어주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 간격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는 그렇죠. 공격할 때 어떻게 보면 선수가 보고 패스를 한다기보다는 약속된 플레이로 패스가 됐을 때 상대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패스하면 따라가서 막는데 이미 스타트를 끄는 상황에서 나는 일로 줄 테니까 넌 가 있어, 이게 약속이 되어 있을 때 무서운 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선수 위치인데 세 글자로 조직력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해가 이번 시즌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주한성 선수가 상황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선수의 위치에 맞춰서 우리 편 선수들이 또 자리를 잡아주는 부분들, 수비적인 그런 포지션은 김은선 선수가 확실히 리더 역할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진 패스 중앙에서 김혜시청 왼쪽까지 연결이 됐고요. 지금은 또 주한성 선수가 내려가서 약간 하프팩 비슷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전진 패스 이거, 잘 이런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패턴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반대로 평택 입장에서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택은 이한빈이 떨어뜨려줬습니다. 평택이 자랑하는 플레이 방식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평택은 성적보다는 선수의 육성에 어떻게 보면은 방점을 찍고 있는 구단이니까 오늘도 경기 결과는 다소 아쉽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가능성이 봤다는 부분을 신경 쓰시고 생각하시면 평택 팬들에게는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한빈 선수가 득점을 올려줬고요. 네.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전개를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한빈 선수가 성장한 모습이 분명히 보였어요. 근데 네, 그대로 네.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2022 K3리그 14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평택시티즌 FC의 경기 스코어 3대1 김해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3연승을 기록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한성 선수가 또 부상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해시청 축구단이 3대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황병철 해설,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